1. 살기 좋은 우리 국토. 두 번째 주제, 아름다운 우리 국토. 네, 오늘은 기후도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형도를 통해서 지역의 특징을 알아봤죠. 그러면 기후도는 당연히 기후를 나타낸 지도겠죠. 다양한 기후도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를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 기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기후와 날씨, 뭔가 똑같은 단어 같은데 과연 그럴지 기후와 날씨의 확실한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자, 먼저 날씨는요, 그날그날의 대기 상태입니다. 그날그날의 대기 상태. 자, 대기는요, 공기 중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요런 것들도, 우리 용어 사전에다가 써놓으면 좋겠죠, 대기. 다음에 기후는요,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평균적인 대기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날씨는요, 좀 짧은 시간 동안 관찰한 거고 기후는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서 평균을 낸 통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뉴스에서 보는 일기예보는 날씨를 알려주는 걸까요? 기후를 알려주는 걸까요? 그치? 자, 오늘 오전에 날씨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니면은 내일은 눈이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몇 도인지 그날그날을 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날씨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관찰한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기후는요, 주로 세 가지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온, 온도예요. 두 번째는 강수량. 강수량은요, 비나 눈이 내린 양이에요. 물이 되는 양. 물로. 자, 눈도 물이 되는 거잖아요. 물이 얼마나 내렸는지,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기후도를 보면서 기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기후의 특징 첫 번째, 기온부터 볼게요. 온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31조. 기후도가 있는데요.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를 보면은 지형도랑 조금 다르게, 숫자가 써있고,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등온선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요, 바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을 나타낸 거예요. 1년 동안 기온이 몇 도 정도 되는지를 나타낸 기후도입니다. 자, 연평균 기온이 같은 곳을요, 기온이 같은 점들을 곡선으로 연결한 지도예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는요, 13이지, 13. 이 말은 13도란 뜻이에요. 여기. 이 선이 지나가는 곳은 다 13도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14도란 뜻이고, 여기는 16도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하여 이은 선을 바로 등온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기후도에서요, 연평균 기온이 11도인 곳을 찾아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해봤나요? 자, 11도인 곳 어디 있어요? 여기 12도, 그다음에 여기 있네, 여기. 자, 11도인 것을 쭉 하면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쪽이 다 11도에 해당되는 곳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춘천과 연평균 기온이 비슷한 지역은 어딘지 한번 알아볼게요. 얘들아, 먼저 춘천을 찾아볼래? 춘천은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춘천과 같은 등온선에 있는 이 선과 같은 곳에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쭉 찾으니까, 요렇게 다 이어지네요. 그랬더니, 이 선을 쭉 따라갔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치. 원산이 나왔네요. 이 말은 춘천과 원산은 연평균 기온이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에 있는 곳은, 이 등온선에 있는 곳은요, 온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선에 있는 곳은 온도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청주의 연평균 기온은 몇 도인지 말아요 볼까요? 자, 청주 한번 찾아보세요. 청주 어디 있어요? 청주 여기 있지, 여기. 자, 그럼 청주가 지나가는 요 선을 그려봤더니 몇 도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치, 여기 12도에 표시되어 있네. 정답은 12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서귀포의 연평균 기온은 약 몇 도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서귀포. 자, 서귀포 힌트를 주자면 제주도에 있습니다. 자, 서귀포 봤더니
여기 있네, 서귀포가. 봤더니 몇 도예요? 그치. 약 16도 정도 되네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기후도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1월 달 거고요. 요거는 8월 거예요. 여러분 1월이면은 계절로 따지면 그치, 겨울. 그리고 8월은 계절이 여름이에요. 겨울과 여름 따로따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잘 보면은 아까처럼 숫자가 써있긴 써있는데 그치? 이런 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등원선. 근데 이번에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가 뭘까? 눈치 빠른 사람 벌써 알았네. 파란색에는, 파란색 숫자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영하예요. 영하까지 내려간 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영상 온도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 말고 이번에는 색깔도 표시되어 있죠. 봤더니 여기에 강수량이라고 써있네요. 파란색일수록 80 이상으로 조금 더 비가 많이 오는 지역, 그리고 노란색일수록 비가 거의 안 오는 지역이에요. 흰색은 중간 정도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월 달에는 450 이상이 아주 진한 파란색. 그 다음에 조금 오면은 노란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런 기후도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이 기후도를 보고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월과 8월 중에 평균 기온이 낮은 달은 몇 월일까요? 기온이 낮은 달, 이 말은 결국 조금 더 추운 날은 언제예요? 그치? 겨울이에요. 이 기후도를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영하야. 근데 여기는 다 영하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1월 달이 더 기온이 낮겠죠. 그러면 1월과 8월 중에서 강수량이 많은 달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강수량은 뭘 봐야 돼? 그치, 색깔. 자, 색깔이 파란색이 많은 곳 어디예요? 8월이 훨씬 더 많죠, 파란색이. 그래서 8월 달은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는 1월 평균 기온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 자,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지역. 자, 제일 추운 곳, 영하 8도, 영하 10도, 영하 12도. 영하 16도까지 있네. 여기 이쪽 지역이 제일 낮네요. 그리고 제일 높은 곳 아래로 갈수록 0도, 2도, 6도? 6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어디와 어디? 그치. 중간지는요 제일 춥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가 제일 높습니다. 온도가 높아서 따뜻하네요. 이번에는 비슷한 위도예요. 위도. 자, 위도는 적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는 거고요. 요거 위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가로선이에요. 가로선. 이게 위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비슷한 위도에 있는 지역 중에서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서도 평균 기온이 조금 더 높은 곳, 조금 더 따뜻한 곳은 어디인가요? 물어봤어요. 한번 볼까? 자, 여기 춘천하고 강릉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치? 여기 가로로 거의 비슷하게 있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춘천은 몇 도래? 영하 4.6도. 근데 강릉은 영상 0.4도라고 써 있어요. 어디가 더 높아요? 강릉이 높아요. 그럼 인천도 볼까? 자, 춘천은 그냥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럼 인천을 볼까요? 인천은 영하 2.1도예요. 자, 인천이 있는 곳이 서해죠. 우리가 있는 곳 서해고요. 강릉은 동해예요. 그러면 서해안과 동해안 중에서 똑같은 위도라면은 어디가 더 온도가 높습니까? 여러분 0.4도가 높아요? 영하 2.1도가 높아요? 그치? 여기가 더 높잖아. 강릉이 더 높아요. 이것만 봐도요. 비슷한 위도라면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에서는 어느 곳이 더 높다? 그치. 동해안 지역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볼까? 이번엔 8월이에요. 그럼 여름에도 똑같을까? 자, 여름엔 인천 25.2, 강릉은 24.6이 어디가 높아요? 이번에는? 인천이 더 높네. 아, 동해안과 서해안을 비교해봤을 때 똑같은 위도라면 겨울에는 어디가 더 따뜻하고, 그치, 동해안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동해안이 더 시원해요. 자, 겨울에는 동해안이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 시원한 곳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1월에 강수량이 많은 곳을 한번 볼게요. 자, 1월 중에서도 파란 곳 어디에 있어요? 파란 곳. 그치. 파란 색깔을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눈에 보이는데. 울릉도, 제주도, 동해안 쪽입니다. 자, 울릉도 여기 지금 색깔이 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독도만 보더라도 여기 진한 파란색이죠. 그리고 여기도 동해안 지역 파란색, 제주도도 파란색이네요. 1월에는 이 세 군데가
강수량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8월 평균 기온을 볼게요. 중강진하고 서귀포의 평균 기온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중강진은 몇 도? 21.8도. 서귀포는 27.1도네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몇 도예요? 약 5.3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쵸? 그럼 이번에는 1월 기온 평균의 차를 볼게요. 자, 중강진 16.1도. 서귀포는 6.8도예요. 약 몇 도 차이 나요? 어머나. 거의 10도 정도 차이 나죠? 아까 여름에는 5.3도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겨울에 더 차이가 나네? 약 10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쭉 기후도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남북의 기온 차이가 큰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까 여름에는 5.3도, 겨울에는 10도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나라의 지도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감이 왔어요? 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었잖아요. 기억해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크다? 위도 차이가 큽니다. 위도 차이가 크면요. 위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고요. 위도가 낮을수록 기온이 높아요. 그러니까 위도 차이가 크면은 온도 차이도 크게 납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더 긴 나라들은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후 중에서도 기온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자, 계절에 따라서 당연히 지역의 기온이 다릅니다. 같은 계절이라도 지역별로 또 달랐죠. 위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북쪽이 남쪽보다 추웠고요. 여름에는 남쪽이 북쪽보다 더 덥습니다. 북쪽은 아주 춥고요. 남쪽은 정말 더워요. 우리나라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남북의 기온 차이가 더 컸습니다. 기억하시죠? 겨울에는 10도 정도 차이가 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증이 여기서 생겨야겠지.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어머, 왜 동해안이 겨울에 더 따뜻할까? 아까 인천하고 강릉을 비교했는데, 그치, 왜 겨울에 더 따뜻할까요? 자, 아까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32쪽의 기후도에서 인천, 춘천, 강릉을 한번 다시 비교해 봅시다. 자, 인천, 춘천, 강릉 중에서 제일 온도가 높은 곳은 어디였어요? 아까. 그치, 강릉이었습니다. 약 0.4도 정도였는데요. 왜 강릉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춘천이나 인천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왜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힌트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지형에 있습니다. 자, 강릉 삼척 울진에 있는 요렇게 붉게 된 것,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여기쯤에 뭐가 있었더라? 그치. 여기에는요, 태백산맥이 있어요. 겨울에는요, 차가운 바람이 저기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데요.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찬바람을요, 누가 막아줘요? 산맥이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 거대한 산이. 그래서 바람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여기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더 따뜻합니다. 산 옆에 있는 산 뒤쪽에 있는 강릉, 삼척, 울진, 이 동해안 지역은요, 훨씬 더 따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겨울에 육지와 바다 중에서 어디가 더 빨리 차가워질까요? 여러분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울 건데요. 흙과 물 중에 어디가 더 빨리 차가워질까요? 어딜 것 같아? 정답은 육지예요. 육지. 땅이 더 빨리 차가워져요. 그러면 겨울에는 해안가인 강릉이 육지에 있는 지역보다 높겠죠. 그러면 여름에는 육지와 바다 중에 어디가 더 빨리 데워질까요? 이것도 역시 육지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육지와 바다 중에서 온도가 빨리 변하는 곳은 육지예요. 육지는요, 빨리 차가워졌다가 또 빨리 뜨거워지고요. 바다는 천천히 차가워지고 천천히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요, 육지에 있는 지역이 훨씬 더 더워요. 여름에는 육지가 더 뜨겁습니다. 겨울에는 육지가 더 차갑고요. 자.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아까, 여기 한번 볼래요? 자, 인천은 동해안보다는 조금 더 낮은 온도가 추운 이유가 여기는 산맥이 없어요. 그리고 강릉에는 여기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람을 막아줘서 찬바람을 막아줘서 강릉이 더 높다고 했죠. 그러면 춘천보다는 왜 높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바다가 있죠. 바다는 천천히 따뜻해지고 천천히 차가워집니다. 겨울에는 좀 더 천천히 차가워지기 때문에 춘천은 빨리 차가워져요. 그래서 강릉이 더 따뜻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도 잠깐 바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이제 기후의 특징 중에서 바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름에는 아래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아랫지역에서. 여름에는 뜨거운 적도 부근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태평양이라는 곳인데요. 이 태평양에는 당연히 바다예요. 바다에서요. 아주 뜨겁고 물기가 가득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리고 당연히 바다에서 불어졌기 때문에 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바람이 실려온 구름들, 물기들이 우리나라에 내리기 때문에 여름에 비도 많이 옵니다. 자, 그러면 바람 때문에 여름의 날씨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날씨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여름 어때요? 기온이 우선 높죠. 더워요. 그리고 비도 많이 와요. 그럼 이번엔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자, 겨울에는 어디에서 불어온다고 했죠? 바람이 위에서. 겨울에는요, 추운 시베리아에서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요. 시베리아는요, 벌판이야, 들판. 그렇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온도 낮고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당연히 기온이 낮아지니까 눈이 많이 옵니다. 자,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는 기온이 낮고요, 춥고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람과 계절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바람은요, 다 달라요.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과 여름에 불어오는 바람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마다 기후도 다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이번에는 강수량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이번엔 마지막 강수량이에요. 세 번째. 우리나라의 기온 배웠고요. 바람 배웠고요. 이제 강수량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34쪽에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 지도와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걸 보고 연평균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짠, 요거거든요. 자, 어디가 가장 많나요? 자, 여기 힌트 여기 있습니다. 진한 파란색일수록 강수량이 많아요. 어딜까요? 그치, 여기 강릉, 그다음에 여기 아래 제주도, 서귀포 쪽, 그다음에 여기 남쪽 지역, 남해안, 그다음에 마지막 울릉도 쪽도 은근히 비가 많이 내립니다. 자, 그럼 연평균 강수량이 적은 지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하얀 곳, 어딜까? 그치, 여기 북쪽 지역이랑 여기 안에 대구 쪽이 조금 비가 덜 내립니다. 그럼 북쪽과 남쪽 중에서 강수량이 많은 곳은 어딘가요? 자, 북쪽과 남쪽 지역에서 많은 곳은 어디가 훨씬 더 많이 내려요? 그치, 여기 아래 남쪽이 더 많이 내리죠? 그러면 이번에는 강릉, 서귀포 등의 해안 지역, 바닷가 지역과 청주와 대구 등의 내륙 지역, 안쪽에 있는 곳 중에서 강수량이 더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어딜까? 여기 바닷가 쪽이 많이 올까요? 내륙 쪽이 많이 올까요? 어딜까요? 그치. 얘들아, 여기 봐. 동해안, 남해안, 제주도, 바닷가, 해안 지역이 훨씬 더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은 달, 이번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중간 좀 볼까요? 언제가 제일 강수량이 많이 와요? 그래프가 높을수록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치, 6, 7, 8월에 많네. 서울도 볼까요? 서울도 6, 7, 8. 서귀포도 6, 7, 8. 보통 7월이나 8월에 가장 많이 내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럼 이게 어느 계절입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자,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다.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다. 우리나라의 사계절 중에 어디에 강수량이 많이 내립니까? 그치.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됩니다. 자, 그리고 울릉도는 조금 더 특별한 지역인데요. 자, 울릉도의 강수량 그래프와 다른 지역의 강수량 그래프가 조금 달라요. 한번 볼래요? 먼저 여기는 서귀포입니다. 서귀포 언제 비가 많이 내렸어요? 6, 7, 8에 많이 내려서 이렇게 산 모양이에요. 그치? 높은 산 모양.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산 모양. 서울도 이런 모양이죠. 근데 울릉도는요? 어머, 조금 다르네요. 이렇게 좀 완만한 산 모양이죠. 자, 울릉도는요, 물론 역시 7, 8월에 많이 오긴 하지만 언제도 많이 와요. 어머,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요. 다른 데는 1월하고 12월에 거의 없는데 1월하고 12월에도 많이 와요.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납니다. 그쵸? 그런데 그러면 울릉도의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강수량 그래프를 보았을 때 1월과 2월 울릉도의 겨울 여기 한번 보세요. 어때요? 자, 서울은요. 겨울 강수량이 거의 100mm도 안 되거든요. 울릉도는 100을 넘어갑니다. 울릉도는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은데요. 겨울철에 내리는 거는 눈일까요? 비일까요? 그치. 눈이 많이 내린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기후를 쭉 살펴봤는데요. 요런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다릅니다. 특히 강수량,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35쪽 보면은 터도둠집이 있어요. 자, 이 터도둠집은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어때요? 다른 지역보다 집이 높이 있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요, 이렇게 침수, 물에 잠기는 걸 막기 위해서요, 주변보다 높게 집터를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대기가 있는데요. 자, 요게 우대기예요. 자, 우대기 안쪽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집 안이 이렇게, 이게 진짜 집이고, 바깥에 지붕을 조금 높게 해서 여기를 볏집으로 쌓아놓은 거야. 왜냐? 여기 바깥에 빈 공간이거든요. 왜냐면 울릉도처럼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이렇게 돼요. 보여요? 이거 집이야. 집인데 지붕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 밖에 못 나가. 되게 눈이 많이 내리죠. 울릉도는요. 집을 다 덮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눈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못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집 안에서도 조금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빈 공간을 마련한 게 바로 우대기입니다. 외벽을 설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고 오늘 좀 내용이 많았죠.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계절에 따라서 지역의 기온이 다르고 같은 계절이라도 지역별로 기온이 달랐습니다. 기온부터 보는 거예요. 그다음 위도가 비싼 경우에는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았고요. 겨울에는 북쪽이 남쪽보다 춥고 여름에는 남쪽이 북쪽보다 더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에 남북의 기온 차이가 훨씬 더 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다.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이 내륙보다 강수량이 해안 지역이니까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는 어느 때가 여름에 강수량이 더 많이 집중됩니다. 아이고, 오늘 기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온, 그리고 바람. 그리고 강수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길었죠. 여러분 고생했고요. 질문이나 퀴즈 3개 꼭 만들어 오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